40, 50 세대가 민주당을 떠받치는 동안 20, 30 세대는 이미 이재명을 지우고 이재명이 없는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죠. 반갑습니다. 김영인 TV입니다. 자, 이재명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요 2주 만에 다시 하락했습니다. 50% 중반으로 내려왔다라고 하는데 50%도 솔직히 과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20일 여론조사 기관 미디어 토마토가요 뉴스토마토 의뢰로 17일, 18일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전국의 성인 남녀 1,03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입니다. 자, 이재명 국정 운영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잘한다, 매우 잘한다, 뭐 대체적으로 잘하고 있는 것 같다, 쏘쏘 이렇게 해서 긍정평가가 54.2%가 나왔습니다. 이것은요 2주 전 대비 6.1%포인트 하락한 겁니다. 자, 17일, 18일 대한민국 어떤 이슈가 가장 뜨거웠나 라고 보니까 항소 폭이었습니다. 정치권과 검찰 내부에서요 외압 의혹 그리고 수사 무마 논란이 제기되면서 갈등이 격화됐었죠. 자, 법무부가 이 관련된 검사장들에 대해서 징계를 때리겠다라는 움직임을 보였고요. 일부 검사들은 이것에 반발해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야당은요 조폭 정치냐, 이재명식 신상 필벌이냐 라는 비판을 쏟아냈고요. 특검 도입 등을 주장했습니다. 국정조사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여당 일부에서도 뒤늦게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국정조사에 대해서 움직임이 또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댓글, 제 가슴에 콕 와닿는 댓글인데요. 자, 본인이 20대 여성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주변에 같은 정치색을 가졌던 지인들도 다 돌아섰다라고 합니다. 우파가 훨씬 많다, 정상적인 사고를 가졌다라고 하면 누가 재판도 제대로 받지 않고 소란히 많은 사람을 지지할까라면서 되물었는데요. 왜 양아치들한테 정권을 맡기면 안 되는지 우리는 지금 잘 보고 있다 라고 합니다. 2030이 이재명을 버리는 진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탁 해준 것 같은데요. 자, 이재명 정부 오래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오래 가게 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겉으로는요 50%에서 60% 뭐 지지율이다라고 하면서 숫자를 들이밀고 여전히 젠파파 견고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요 속을 들여다보면요 이제 집구석 기둥 썩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최근 여론조사들을 보면요 전체 지지율 60% 선을 왔다 갔다 하지만요 20대 30대만큼은 지지율이 10%포인트 안팎으로 빠지면서 부정평가가 절반 이상 넘겨버렸습니다. 자, 조선일보도요 역시 반 이재명 정서가 70대보다 20대가 더 높다라고 다루고 있습니다. 자, 2030 세대가 가장 먼저 등을 돌리고 있는 거죠. 자, 이거는 단순히 민주당과 국민의힘 이 싸움이 아니라 이미 2030은요 한국의 정치판에 대해서 좌파랑 우파랑 습성 그리고 중국이라는 특정 국가에 대해서 한국 경제와 자유에 끼치는 해악을 몸으로 느껴버린 겁니다. 여기에 팩트와 데이터를 중심으로 사고하는 교육을 받은 세대이기도 하죠. 그리고 글로벌 정보에 실시간으로 노출된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예전의 세대처럼 전교조, 지상파, 뉴스 이것에 세뇌되는 구조가 아니다라는 거죠. 뉴 미디어 시대 이게요 전 세계에서 보수로 회귀 바람을 부는데 아마 되게 큰 역할을 해줬다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자, 그 출발점 가운데 하나가요 비상계엄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민주주의를 외치는 세력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권력 유지만을 위해서 강압적으로 입법을 밀어붙이고 특검을 남발하고 이런 모습을 실시간으로 본 세대가 2030이죠. 여기다가 개딸 노조만 챙기는 정책들이 쏟아지면서 20대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폭발시킨 겁니다. 자, 최근에요 한국 갤럽 조사에서요 앞으로 1년간 한국 경제가 나빠질 것이다 라는 응답에 42%가 그렇다라고 답해줬습니다. 자, 좋아질 것이다 라는 답보다 거의 2배 달했는데요. 경제 폭망의 징조를 가장 먼저 피부로 느끼는 세대 역시 2030입니다. 자, 집은 못 사고 월급은 제자리고 세금과 공공요금은 인상되고 포퓰리즘 복지비는 늘어나고. 자, 왜 2030이요? 이재명과 민주당을 압도적으로 외면하기 시작했는지, 왜 4050 세대만 여전히 민주당 지지층의 마지막 버팀목으로 남아있는지 이 2030과 4050에 대한 해석이 좀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이 흐름이 경제 폭망과 중국 종속 구조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거부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도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계적으로 좌파 축출 바람에서 이재명 정부가 오래가지 못할 이유에 대해서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멤버십 가입은 영상을 풍부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정권 들어 우파 유튜브에 대한 압박, 표현에 대한 검열, 특정 국가 비판에 대한 제재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좋아요 한 번, 댓글 한 줄이요, 이 알고리즘을 뚫는데 거의 유일한 무기가 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김영윤TV는요, 우파 플랫폼 강화를 위해서 구독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접 먹어보고, 직접 써보고, 직접 확인한 상품들 올리고요. 제철 수확품 같은 경우는 주문과 동시에 수확과 생산하고 직접 배송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 자체가요, 작은 기업과 농가를 살리는 우파 플랫폼의 실험인 겁니다. 여러분들의 소비가 곧 시장 경제와 건강한 우파 생태계를 지키는 실천이다 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멤버십 가입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겉은 60% 나옵니다. 기가 차죠. 차라리 100%라고 해라 라는 게 조롱이 막 달립니다. 속은 붕괴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속여봤자 진짜는 부실하다 라는 거죠. 2030 반 이재명 구조가 탄탄해지고 있습니다. 자, 겉으로 보는 이재명의 지지율 여전히 50%대에서 60% 찍기도 합니다. 일부 조사에서는 60% 넘어서 기가 차기도 하는데요. 그런데요, 조금만 세부 지표를 들여다보면요, 전혀 다른 그림이 펼쳐지고 있죠. 자, 여론조사에서요, 2030 지지율 10% 안팎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20대에서는요, 이재명에 대한 부정평가가 과반을 항상 넘고 있습니다. 자, 조선일보는요, 반 이재명 정서가 오히려 20대에서 강하다. 숫자를 한 줄로 요약을 하자면요, 전국 평균의 지지율은 아직 높아 보이지만 미래 세대인 2030은 이미 등을 돌렸다라는 거죠. 반대로 4050 여전히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의 핵심 지지층입니다. 부끄러워 죽겠습니다. 조기 대선 출구 조사에서도요, 이재명이가 4050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보였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즉, 지금 민주당을 떠받치는 기둥이요, 전교조 세대, 민주화 운동, 서사에 젖은 4050이다라는 거죠. 미래의 한국을 떠받칠 1020, 30은 이미 이 이재명 정권과 다른 방향을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4050 이 민주당 지지층은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전교조 교육 받았죠. 좌파 언론 보도에 20년, 많게는 30년간 노출된 세대입니다. 학교에서는요, 분배, 평등이다 라는 이름으로 반시장, 반기업 정서를 주입받고 컸습니다. 집에 와서는요, 지상파, 종편에 대한 뉴스를 통해 가지고 보수 이코르 기득권, 진보 이코르 선이다 라는 프레임을 반복해서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세대가 목격한 게 뭐냐면요, 소신 발언이다 라면서 좌파 성향의 연예인들이 득세하는 것을 봤고, 그것이 대세구나, 그것이 패션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자, 이 사람들은요, 인터넷의 커뮤니티, 해외 유튜브, 영어 자료, 글로벌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파고드는 2030과는 완벽히 다르죠. 그리고 지금도 포털 메인 전용 뉴스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치와 경제 현실을 온몸으로 겪으면서도 부동산 폭망하면 망하는 세대이기도 하고요. 지난 문재인 정권 때 서울의 집값이 높아져서 경기도로 밀려난 세대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전히 민주당이 서민 편 아니냐라는 착시에 빠져가지고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지금 민주당을 떠받치는 건 정보 독점 시대의 마지막 세대다라는 거죠. 이 명포띠 개딸 개 아재들이야말로 실제로 경제 부동산 타격을 가장 크게 받을 세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곡된 정보와 편파적 보도에 기대어 살다 보니까요, 정작 누가 자신의 통장을 비우고 있는지조차도 제대로 못 보고 있는 안타까운 세대다라는 거죠. 반대로 2030 어떻습니까? 다릅니다. 2030은요, 이미 좌파들의 민낯 그리고 중국의 실체를 봤습니다. 이 세대는요, 초등학교 때부터 스마트폰 접했죠. 유튜브 접하죠. SNS로 전 세계 정보에 실시간으로 노출된 첫 세대입니다. 그리고 대학가에서는요, 중국 유학생들과 직접 부딪히면서 생활을 함께 하는 세대이기도 하죠. 또 한국 내에서도 치열한 경쟁 속에서 대학가에 딱 들어갔는데 온갖 특혜를 입고 들어온 중국 유학생들까지도
경제도 자기의 경쟁에 둬야 되는 그런 세대다라는 거죠. 이 대한민국의 2030은요, 그런 것을 경험으로 이제 취했다라는 거죠. 공산주의식 분배 정책이요, 다 같이 잘 살자라는 게 아니라 윗사람, 권력층, 노조 카르텔 이것들이 해먹고 나머지는 같이 가난해지는 시스템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중국 공산당 모델이요, 발전의 희망이 아니고 감시와 부패, 종속의 덫이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혐중 시위, 반중 시위, 여기에 대부분의 2030들이 태극기를 흔들고 있는 겁니다. 홍콩, 위구르, 남중국해, 그리고 한국 기업 일자리에 대해서 중국에 대한 압박 뉴스를 매일 보고 배웠기 때문이죠. 여기에 작년에 비상계엄 사태가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입만 열면 민주주의, 인권 외치던 세력들이요, 정작 자기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29번의 탄핵을 남발했고요. 비상식적이고 결코 의회 민주주의라고 볼 수 없는 행태를 거듭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범죄자, 그 범죄자를 방탄하기 위해서 서슴지 않은 모습을 젊은 세대가 똑똑히 봤다라는 거죠. 결국 2030들은요, 자기들끼리 결론을 내려버린 겁니다. 좌파가 말하는 평등, 인권은 자기 편을 챙기는 도구이다. 그들이 말하는 공정과 상식은 위선을 가리기 위한 방패막이다라는 것을 말이죠. 그러니까 2030 입장에서는요, 민주당이 다 같이 잘 살자, 청년을 위한 정책이다라고 해도 설득되지 않는 겁니다. 차라리 대놓고 시장, 경제, 자유를 말하는 우파 쪽이 현실에 더 가깝다라고 보는 거죠. 땀의 가치를 인정받는 쪽이 자유시장 경제 체제다라는 것을 아는 거죠. 자, 그리고 조선일보는요, 개딸, 노조를 위한 정책들이 쏟아지면서 20대가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커지고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이재명 정부,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정책들을 보면요, 자, 거대 노조를 위한 기득권 사수를 위한 법안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대표적인 게 노란봉투법이겠죠. 최근에는요, 이 노조들의 전세금까지 지원한다라고 슬쩍 예산에 55억을 넣기도 했죠. 자, 그리고 비정규직 스타트업, 청년, 자영업자들에 대해서 규제와 세금의 대상으로 올려서 더욱 옥죄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플랫폼 종사자 보호 관련 법안 등이 가장 대표적이지 않을까. 탈탄소, 복지 확대 명목으로 청년 세대에 떠넘길 미래 부담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200일도 안 된 이재명 정부가 들어와서 25만 원 현금 살포하면서 대한민국 빠르게 부채 증가하고 있습니다. 원화 가치 폭락하고 있고요. 대한민국 미래 세대가 짊어져야 될 빚은요, 뱃살처럼 불어나고 있는 거죠. 여기에 부동산, 금리, 물가까지 겹치면서 앞으로 경제가 나빠질 것이다 라고 낙관적인 응답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 된 거죠. 이 비관론을 가장 먼저 체감하는 세대가 아직도 집을 못 산 2030, 자녀 교육을 시작도 못한 젊은 부부들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2030 머릿속에서는요, 자연스럽게 이런 도식이 만들어집니다. 민주당 이코르 개딸, 노조, 관료를 위한 정당. 나는 그 시스템 유지하라고 세금, 물가, 집값 다 떠받드는 뻥이야 라는 거죠. 이렇게 생각이 정리되는 순간 지지율은 영영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 지형을 보면요, 트럼프로 재편되고 있는 상황, 어떻게 보수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정치적 오름이다라고 얘기하면서 PC주의, 그게 PC주의가 뭡니까? 공산주의를 리브랜딩한 거죠. 그것에 대해서 민낯이 이제 드러난 상황에서 전 세계 정치 지형이 어떻게 보수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2024년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복귀를 하면서 백악관에서는 트럼프 2기가 들어섰죠. 유럽에서도 이 보수 회귀주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제 선거마다 반이민, 반좌파, 반 엘리트 정서를 내세운 정당들이 약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좌파 글로벌리스트들이요, 지난 10년에서 20년간 내세워온 다문화, 복지, 분배, 이게 결국 국가 부채를 폭증시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고요. 치안이 악화돼서 더 위험한 세상이 된다라는 것을 겪었고요. 중산층 붕괴,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들의 격차는 더 심하게 벌어지고 사다리를 부순 건 기득권층이다라는 것을 처절하게 느꼈기 때문이죠. 한국도 예외 아닙니다. 자, 이재명 정부 아래에서 대장동 재판중지법 튀어나왔고 항소, 포기 논란까지 법치 붕괴를 우리가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겁니다. 하다가 이제는 배임죄까지 폐지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냥 헌법 자체를 찢어 발길 것만 같은 그런 느낌 아닌 느낌이 있는 거죠. 그리고 포퓰리즘성 현금 살포, 빚내서 나눠주는 재정 정책에 대해서 거부하는 겁니다. 반기업, 반시장 기조 속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더욱더 높이고 있죠. 청년, 중산층, 경제 전망은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2030 세대가요, 가만히 있을까? 이미 세계 뉴스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접하고 있는 이 세대는요,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이재명이 계속 집권을 하고 이재명이 이렇게 똥볼 차기 시작하고 경제를 말아 잡수면 그 끝에는 베네수엘라형 좌파 폭망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태극기 들고 나오는 겁니다. 단언하는데요. 4050 정교조 좌파 언론 세대가 아무리 민주당을 떠받쳐도요. 2030이 돌아선 정권은요.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지금 나타나는 지지율 하락, 2030 세대 이탈, 그리고 경제 비관론 그 전조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이재명 정권은요. 숫자로 보는 지지율보다 훨씬 빠르게 내부에서부터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 무너짐을 가장 먼저 감지하고 움직이는 세대가 바로 2030이다라는 거죠. 오늘 영상의 핵심 포인트 는 뭐냐? 4050 세대가 민주당을 떠받치는 동안 2030 세대는 이미 이재명을 지우고 이재명이 없는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죠. 과거 보수 정당은요, 노년층에게만 소구력이 있다라고 젊은 층의 외면을 받는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2030에게 지지를 많이 받고요, 이제는 이 2030이요 10세대까지 흡수했습니다. 1020, 30이요 지금 우파로 나는 구구다라는 패션으로 지나오고 있습니다. 젊은 남성 뿐만 아니라 여성들도요, 이제는 보수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 1020, 30이 보수를 지지하는 건 나는 우월해, 자랑스럽게 본인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거는 분명 보수 진영의 새로운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요, 이런 10, 20, 30 세대들이 내가 극우다라고 외치고 있는 상황에 빨리 움직여야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방법을 모르고 있다라는 게 문제죠. 자, 기회가 왔음에도 우리 스스로가 그 변화에 대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이 기회를 놓친다라면 보수는 영영 집권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은요, 처절하게 체질을 개선해야 되는 거죠. 체질 개선을 위한 전략에 대해서 저도 많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은 뭐냐? 이재명 탄핵만이 답이다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구구입니다. 극도로 우월한 정신세계를 함께 공유하고 있는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죠. 그립다 윤석열, 김영희 TV였습니다.